한적은, 인플루엔자, 무좀 등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병원체가 있는데요. 사실 얘네들이 증상을 모르고 이름만 보면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보기만 해도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놈이 있습니다. 바로 뇌먹는 아메바. 듣기만 해도 완전 멀리하고 싶죠? 비주얼도 상당히 공포스러운 게 무슨 영화 스크림에 나오는 가면처럼 생겼거든요. 무섭스. 그런데 사실 이 뇌먹는 아메바는 아메바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아메바가 아닌 자유아메바예요. 그게 그거 아님? 아메바와 자유아메바, 이름은 비슷해도 진화적으로는 아주 먼 사이입니다. 친척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매우 먼 사이죠. 가장 조금 못해서 사람과 아메바 정도의 거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뇌먹는 아메바의 정식 명칭은 파울러 자유아메바입니다. 여기서 파울러는 요 자유아메바를 처음으로 발견한 과학자 이름이에요. 또한 파울러 자유아메바의 학명은 Neogleria fowleri. 인데요. Neogleria 속에는 약 50종의 자유아메바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 몸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는 놈은 요 파울러 자유아메바 한 놈밖에 없어요.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관찰되는데요. 얘네들은 하천이나 계곡과 같은 민물에서 살아갑니다. 이외에도 물웅덩이, 인공연못, 습한 토양, 심지어는 염소가 적은 수영장이나 목욕탕, 핵발전소까지 그냥 뭐 담수가 포함된 곳이라면 다 살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독특한 취향이 하나 있는데요.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온도가 높은 뜨뜻한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천에서도 종종 발견된다고 해요. 그럼 물은 다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바다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 농도가 높은 물에서도 못 살고요. 그런데 염소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어쨌든 이렇게 온갖 곳에서 파울러 자유아메바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관찰되는 것에 비해 감염은 아주 드물거든요. 1937년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이 처음 보고된 이후로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381명의 환자가 파울러 자유아메바에 감염되었다고 추측됩니다. 걸리면 걸린 거지 추측되는 건 뭐예요? 그게 뒤에서도 보겠지만 뇌먹는 아메바로 인한 병의 진행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다음으로 나라별 감염자 수를 살펴보자면 가장 많은 환자를 낸 국가는 미국으로 156명이고요. 호주는 22명, 인도는 26명, 그리고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각각 2명과 6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최근까지는 감염된 사례가 없었었는데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병된 건 아니고요. 태국에서 감염되어 국내로 들어온 경우였어요. 그러니 아직까지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는 거죠. 이처럼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관찰되지만 환자는 400명이 채 안 될 정도로 감염률이 아주 낮습니다. 왜 낮은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 몸에 들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어이, 그게 무슨 뜻이요? 바이러스의 경우 우리 몸에 들어와야지만 복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평소에 민물에서 세균을 잡아먹으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얘네들이 또 사냥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우리 몸에 힘들게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정하고 들어오려는 다른 병원체에 비해 감염이 드문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감염률이 낮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물을 통해 감염되는 병, 예를 들면 이질아메바나 노로바이러스나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항문, 상처 등을 통해 들어오면 걸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파울러 자유아메바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을 마시거나 상처를 통해 침입한다거나 해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걸리는데요? 코를 통해 들어와야지만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단순히 마시거나 가벼운 물놀이를 하는 정도라면 감염되기 어려운 거죠. 실제로 감염 환자들은 잠수를 하거나 다이빙을 하는 등 격한 물놀이를 했던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관련 환자들은 다른 감염병에 비해 연령대가 낮으며 평소에 건강했던 편이죠. 아무래도 물놀이 자체가 건강해야 할 수 있잖아요. 특히 다이빙이나 깊은 잠수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그러니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의 감염은 드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수영을 해야지만 걸리는 거예요. 수영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코세척기를 통한 감염입니다.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익숙한 도구일 텐데 이런 식으로 물을 담아 코를 세척하는 기구예요. 이게 아무래도 코에 물을 아주 깊숙이 넣는 도구다 보니까 오염된 물을 사용할 경우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슬람교 신자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갑자기 이슬람교요? 이슬람교에서 예배를 진행하기 전에 시행하는 우두라는 의식 때문이에요. 우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신의 이름을 외친 뒤 손, 입, 코, 안면, 팔꿈치, 머리, 귀,
발을 순서대로 닦는 세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코를 닦을 때 코 속 깊이 물을 넣도록 권장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염된 물을 사용해 씻는다면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코를 통해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어느 불쌍한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던 중 코 속 깊숙이 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이 물에 유유히 수영을 즐기던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들어온 파울러 자유 아메바를 보고 어서 옵쇼. 하고 순순히 들여보내지는 않겠죠. 자유 아메바를 발견한 면역세포들은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물리치면 다행인데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이런 공격을 모두 뚫고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코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인 비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비강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천장에는 후각신경이 엄지손톱만한 크기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후각신경을 발견한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멀쩡한 통로를 놔두고 후각신경 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뭐야 왜 그래? 우리가 언어를 이용해 대화를 하는 것처럼 신경세포는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 신경전달 물질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로는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이 있죠. 그리고 얘네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아세틸콜린은 인류가 가장 처음으로 확인한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만큼 모든 신경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런데 문제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아세틸콜린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가 엄청 배고플 때 거실에서 치킨 냄새가 나면 공부고 일이고 뭐고 그냥 거실로 뛰쳐나갈 거 아니에요? 이처럼 후각신경이 뿜뿜한 아세틸콜린을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감지하게 되면 그야말로 눈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후각신경 다발 쪽으로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후각신경이 뇌까지 다이렉트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아메바는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뇌가 어떤 기관인가요? 모든 신경의 총집합, 신경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뇌에 도착한 자유 아메바는 3일 굶고 뷔페온 것 마냥 이 신경 저 신경을 갉아먹으며 빠르게 분열합니다. 앞에서 자유 아메바가 코에 들어와 뇌에 도달하기 전까지 1에서 2주 동안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뇌를 파괴하면서부터 구토, 두통, 목의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몸은 자유 아메바를 물리치기 위해 몸의 온도를 높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면 힘을 잃고 비실비실해지거든요. 그런데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온천도 즐기는 놈이었죠. 그래서 몸의 온도를 높여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 이렇게 자유 아메바가 뇌를 파괴하는 동안 환자는 빛에 대한 과민성, 정신착란, 발작 등의 증상을 겪게 되며 약 10일이 지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파울러 자유 아메바의 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 줄여서 PAM이라고 해요. 치료는 못해요. PAM의 치사율이 95%거든요. 걸리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건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치료법을 발견하지는 못했거든요. 초기에 여러 항생제를 조합하여 치료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상이죠. 하지만 정말 다행인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염률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 아메바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되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다이빙, 깨끗하지 않은 물로 코세척기 사용, 장비 없이 잠수, 온천에서 머리 끝까지 담그기 등 코에 물이 들어갈 행동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죠. 혹시 물놀이를 할 때 걱정된다면 이런 코마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이런 파울러 자유 아메바 위험 표지판이 있는 곳을 보게 된다면 설마 들어가시지는 않겠죠?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